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의료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실시간, 3주 동안 실시간 강의를 했죠.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2주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 영상 강의를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실시간 강의 끝나고 나중에 실시간 강의한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 얼굴 시커멓고 이런 저를 2시간 동안 본 거잖아요. 야, 그건 또 아니다 싶고, 또 2시간 동안, 그냥 한 자리에 매여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할 때 좀 부담도 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PPT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시코 의료적 문제는 원투로 나누어져 있었죠. 사실은 원투는 형식상 나눈 거고, 하나, 이제 의료적 문제 하나의 강의입니다. 근데 여기 다큐 영화 시코를 보고, 미국의 의료의 문제점, 그리고 또 우리 의료, 그리고 또 유럽의 의료 상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9월 24일인데, 오늘은 실은 이 녹화하는 거는 9월 17일이에요. 오후에 또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 만날 거고, 시코 동영상을, 러닝타임이 2시간 5분 41초인데, 시코 동영상을 원이죠, 지금. 원에서는 53분까지 보시고, 힐러리 동영상 2분 7초짜리가 있어요. 보시고, 또 서구 의료 국유화와 민영화, 그리고 한국어 의료보험의 선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7분 14초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가 어떻게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만들어졌는지 그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 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강의 동영상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강의는 50분이 하나의 강의죠. 그래서 이거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중보건이란 뭔지, 그리고 또 공중보건 안에 건강개념, 그리고 개인보건과 공중보건, 그리고 예방의학과 보건학, 그리고 치료의학과 예방의학,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강의 개념은요, 체질의 건강 상태는 신체적 안녕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리고 또 정신적, 사회적 안녕까지 포함하여 적절한 쾌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뭐 100% 컨디션 100% 그런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1948년 채택된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25조에서는요, 건강권, 우리의 권리죠. 건강에 대한 권리.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그 누구의 건강도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보건사업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챙겨야 됩니다. 뭐 자신의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개인의 건강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지만은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이런 상황도 있죠. 어떤 질병이 만연한 상황. 이럴 때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인보건과 공중보건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개인보건 퍼스널 헬스는 개인이 한정하여 손상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손상 부위를 최소화하는 개인 건강에 하나에 접근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 퍼블릭 헬스는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집단. 퍼블릭이니까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으로 작게는 지역 주민. 우리 학교로 치자면 학교를 전체로 칠 때 우리 과죠. 우리 뭐 문과이면 문과, 간호면 간호. 이 과, 그러니까 지역 주민. 크게는 국민 전체,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뜻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국민 전체라고 하면 뭐 우리 학교를 칠 때는 이제 학교 전체겠죠. 뭐 그리고 나가서 전 인류를 뜻하게 된다. 일단은 전체적인, 뭐 인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다양한 정의, 질병을 예방, 그리고 수명 연장, 그리고 건강과 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고. 저도 사실은 과학이면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료라는 것이 질병을 사실은 옛날에 우리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한 40대, 50대만 해도 와, 나이 많이 먹었다, 뭐 늙었다, 내지 그리고 육순잔치도 했잖아요. 그게 꼬맹이들 100일, 옛날에는 100일 잔치를 했거든요. 첫돌 잔치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간소화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육순, 칠순 그런 잔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잔치를 한다기보다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죠. 소규모로 축소가 되고 있죠. 그만큼 옛날에 오래 사는 사람이 적었고요. 또 유아 영아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오래 사는 거, 이제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강했죠. 그래서 뭐 생일날이나 그때 국수 먹는다, 길게 살라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면 연장,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또 이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을 먼저 예방해야 되는데요.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어떤 우리 청결하지가 못했잖아요. 뭐 우리 국민들 자체는 되게 청결한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청결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이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은 다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80년대만 봐도 지저분한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인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처럼 깨끗한 나라도 없죠. 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물론 버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자신이 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렇죠. 그만큼 국민성이나 그런 면이 많이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면 연장이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장수할 수밖에 없죠. 제가 몽골도 의료 봉사를 나가봤고요. 베트남도 가보고 있는데 거기 상태는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갔을 때 몽골 같은 경우는 양치질 하는 걸 가르쳤어요. 애들이 양치질 하는 걸 몰라갖고. 우리나라 사람 봐봐요. 하루 양치질 몇 번 하나.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최소 3번에서 4번 하거든요. 그만큼 위생관리에 철저했죠. 예전에는 80년, 90년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만 이제 양치질을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뭐 4번 정도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낮에도 좀 과하게 먹었거나 좀 그럴 때는 또 냄새 나는 걸 먹을 때는 이제 양치질을 하죠. 그만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 질병 예방을 실천함으로써 수명 연장이 되고요.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예방의학과 보건학,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직적인 공동 노력에 의하여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방의학과 보건학이 그냥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것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질병을 취급하는 경우에 단순히 생물학적 장애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불충분하고 사회적 요인도 추구하여 유해 요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공중보건학이 일종의 사회과학으로 인정되어 사회의학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보면 환경 디자인과 있죠. 환경 디자인과 가끔 예를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설계도 하잖아요. 설계를 하는데 병원 설계를 할 때 이 설계가 환자들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지 꼭 그런 병원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살아있는 공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거든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건물이 죽잖아요. 살아있는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지 그를 다루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 당연히 환경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영양사들도 있고 기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협업을 해야지 그만큼 환자들의 건강,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학과 예방의학 그리고 공중보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의학은 치료의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큐어죠. 우리 사람들이 케어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큐어 중심이지 케어는 아닙니다. 큐어 그리고 케어 전인적 치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는데 그 힘쓰고요. 그것이 다인 걸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치료의학은 이미 우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할 때 치료로서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의학이 4대 영역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 정형성 질병 그리고 결함성 질병과 같이 어떤 질병의 생물학적인 수단에 의한 예방 지금 우리 감기 같은 거 있죠. 이게 또 전염성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제 전염이 강한 그런 질병들 지금은 생각나는 게 갑자기 감기밖에 없네. 그런 거에 대한 예방 그리고 또 매독, 혈액, 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예방할 수 있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결과에 대한 예방. 사실은 어떤 거는 이 예방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가족력이 있죠. 가족. 부모님이 어떤 당뇨나 암이면 자식들이 그때는 안 걸리지만은 후천적으로 나중에 자신이 암만 운동하고 노력해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간이 안 좋아. 그러면 대부분 또 간이 안 좋아. 이게 가족력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한다고 해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많은 유전적 소형과 같이 예방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결과에 대한 극소화 이게 그렇죠. 가족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형태적 다른 건강장애의 잠재적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는 변화된 생활 양식에 의한 개인의 건강 향상을 봉기한다. 또 공중보건은 대상은 전체 지역 사회 또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범주는 다른 사업 분야보다 더 넓다. 라고 좀 알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퀴즈를 낼게요. 지금 앞에 보셨죠? 앞에 건강의 개념이 되어 있고 1948년 채택된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의 제25조에서는 자꾸 이 발음이 꼬이냐 25조에서는 건강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업이니까 9월 24일 4시부터 11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알죠? 학번 이름 제대로 쓰는 거. 그거 제대로 안 쓰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시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좀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시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걸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걸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분이 미국 의료에 대해서, 미국의 그 국민들을 위하지 않은 의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다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찍었고요. 그리고선 좀 더 나가서 이제 유럽 쪽, 유럽의 보편적인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료에 대해서 의료 보험체계에 대해서 찍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쿠바 이렇게 찍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크를 보면서 이 의료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예. 정치와 국민의 삶의 질, 의료 시스템과 의료 보험의 문제점을 볼 때요. 정치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코로나 게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 손 씻기를 시행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 1m를 유지하여 한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 손 씻기를 시행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 1m를 유지하여 한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나왔네. 진짜. 우리가 또 심사숙고해야 될 의료 민영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은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민영화가 된다는 건 민간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 병원 도둑이야. 가면 이거 찍으래, 저거 찍으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아. 저 시골 병원에서 엑스레이, 간단하게 말해 엑스레이를 찍고 왔어. 근데 서울에 아주 큰 병원에, 우리나라 빅5 병원에 왔어. 왔더니, 사진 또 찍으라는가, 엑스레이를. 그러면, 돈놈 새끼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 시골에서는 그 엑스레이 기계가, 의료기구가 아주 옛날 것. 또 안 좋은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한 예로, 우리 핸드폰을 보면 알잖아요. 핸드폰에 이제,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그 카메라 기능이 더 좋을수록 요즘 거는 뭐더라? 갤럭시, 아이폰인가 갤럭시를 보니까, 거기 인천 저기 제물포역에서 송도까지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게 찍힌다고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그만큼 더 화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화질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질병이나 그런 걸 더 잘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코 영화 처음 무렵에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병원을 못 가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자기 무릎 이렇게 찢어진 상처를 자기가 손으로 꿰매고 있어요. 미국의 의료 현실을 처음부터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들도 내 살을 내가 꾸민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만큼 그 의료라는 것이 사업이 됐어요. 산업이 돼갖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지금은 시코를 많이 봤고 그런데요. 좀 처음에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가락 잘린 사람, 이제 일하다가 손가락 잘린 사람, 손가락 붙이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이제 이게 미국 의료의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너무 뚱뚱하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 못 시켜준다. 우리도 뭐 보험 가입할 때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보험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보험이 적용돼야 되는데 보험금을 타갖고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제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악의적인 사람들. 타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까지도 어떤 법적인 문구를 통해서 박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 이런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게 된 게 이 대통령 때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냥 그랬죠. 근데 종신보험으로 해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한다고 하죠. 이익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정치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먹었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문제점 또 있잖아요. 아시죠? 총기 관련. 총기 사고로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규제를 안 하죠. 항상 그 문제는 대두됩니다. 근데 뭐 물론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찔러주는 것도 있겠죠. 많이 이제 정치가들이 거의 매수되어 있는 거겠죠. 네, 오늘 19 동영상을 53분까지 시청하시고요. 2급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요. 또 동영상 하나가 더 들어갈 텐데요. 서구의 의료 국유화와 민영화 또 한국의 의료보험의 선구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서 7분 14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힐러리가 어떻게 해서 제약회사가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약 하나를 몇천 불을 때렸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정치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의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잘 담겨져 있고요. 10호 동영상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이게 저작권이 있어갖고 이 10호 동영상하고요. 또 저기 마이 시스터즈 키퍼 동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좀 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호 같은 경우는 1학년 친구들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어디 저장해 두기도 그렇고 제가 이 학교 시스템 올라갔고 이게 10호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힐러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과제 1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 사태를 맞이해서 19를 보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유럽과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또 19와 한국의 의료보험의 선구자를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아까 이렇게 보면은 영상 봤을 때 여기 캡처해 둔 거 있죠. 캡처해 둔 데가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짚었는데요. 그런 이제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아니야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쓰기가 쉽습니다. 1학기 때하고는 이제 과제가 틀린 1학기 때는 아티스트로서 사이언티스트로서 코로나19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낀 점을 쓰라고 아티스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했는데 이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분량은 한두 페이지 정도 하시면 되고요. 문제점은 왜 좋은지 나쁜지 또 왜 그렇게 느꼈는지 10월 26일 11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주의사항 참조하시는데 감점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아니면 레포트 과제 이제 제출 아시죠? 학번 이름 쓰는 거 그걸 그대로 안 쓰고 하면요 진짜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의료적 문제 2를 하겠습니다.